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산모가 이제 우리를 막 휩쓸고 지나간 게 무색하게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3학년 1학기 대신 되게 열심히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수업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이 9강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일치불일치 문제라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적인 것보다도요, 얘는 어법적인 거 혹은 대명사 같은 경우가 조금은 뭔가 그죠? 혼돈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대명사 같은 부분들 되게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제 같은 게 있거나 순서 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문제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 내용 정리 같은 것도 잘 해서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치불일치라고 해서 되게 쉽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윌리엄 해리 펄킨이라는 애가 런던에서 1838년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빌더의 가족으로, 그죠? 빌더는 이제 어떻게, 뭐, 빌더가 보게 되면은 뭔가를 건축하는 건축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어지냐면 to follow, 따르기를, 똑같은 길을 따르기를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업이 빌더였기 때문에, 뭔가 건축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his life,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이 when이라고 하는 이제 부사절의 접속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친구가 그를 소개를 합니다. introduce him, 그에게 무엇을 소개하냐면 윌리엄 해리라고 하는 애한테 바로 이것을 소개하죠. simple chemistry set, 그러니까 단순한 이 화학용품 같은 화학이 뭐 관련된 뭔가 키트 같은 거겠죠? 그 세트를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로열 컬리지 케미스트리, 그래요, 왕립학교, 화학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곳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케미스트리 왕립학교가 있었던 요 곳은요, 얘는 정확하게는 케미스트리를 꾸며준다기보다는 로열 컬리지를 꾸며주겠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가 학습을, 가르침을 받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Distinguished German Chemistry,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에 조금은 두드러진 뛰어난 독일의 화학자였던 어거스트 윌헬름 본 호프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학습을 받습니다. 자, 윌리엄 해리 퍼킨스의 호기심이 이끌었죠. 리드라고 하는 친구가 오형식의 동사로 쓰여지게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로하여금 작은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 만들도록 허락을 했고요. 자, 그 집이라고 하는, 집보다는 훨씬 실험실이겠죠? 그 작은 실험실에서 그는 계속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집에 있는 작은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18살의 나이에 그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 이 실험, 얘는 뭐 뒤에가 불완전한 것으로 보아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걸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의 삶을 바꿔 넣을 수 있었던 실험을 18세에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 대충 정리를 해보면 윌리엄 해리 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38년 런던에서 출생합니다. 건축 가문의 자제로 탄생이 돼서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가자고 했는데 얘의 삶에 변화가 생기죠. 얘한테 주어진 게 어떤 거냐면 12살에 친구가 화학 실험 세트 같은 이런 세트를 하나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화학 왕립 대학에서
얘는 독일 화학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집에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12세에서 이제 18세가 되어졌을 때 걔는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도 생각보다 삶의 변화를 줬던 거고 얘가 실행했던 실험 같은 경우도 큰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자, he tried. 그는 try 뒤에 투부정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뭐 하려 노력하다 하고 있는 걸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퀴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싼 약품이에요. 말라리아의 약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이거 모를까봐 뒤에 설명을 하거든요. 약이야. 말라리아를 위한 되게 비싼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말라리아 약을 개발을 한 거죠. 약을 이제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거 그때 당시에 비싼 겁니다. 코스틀리. 그는 fail,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만들어내게 됐는데 동사 2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오직 되게 못생긴 검은색의 물질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 검은색의 물질, 이것에 그는 점차 흥미를 갖게 되죠. 얘 보게 되면은 be interested 원래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그 내용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in which 그렇게 쓰인 겁니다. 얘는 뭐 다른 걸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in which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지만 근데 실패를 계속 거듭을 하면서 결국에 만들어낸 게 검은색의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물질에 생각보다 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하찮은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겠죠? 자, 그가 그것을 용해시키려 합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 검은색의 못생긴 물질 있죠. 그것을 디솔브 용해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쵸 메탄올로 되어진 염료 속에다가 용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에다가 용해를 시켰을 때 혼합물 걔네 둘이가 합쳐진 것들이 블라썸 무엇을 꽃피우게 됐냐면 되게 밝고 그리고 조금 풍부한 보라색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이런 걸 꽃피웠다는 얘기예요. 합성구가 이제 메탄올이 합성이 되어진 그런 거가 섞여졌을 때 걔네들이 합쳐진 것이 어떤 보라색의 물질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검은색의 물질이랑 메탄올로 되어진 물질을 이렇게 합성을 시켰어요. 요거를 용해. 다시 말해 합성을 했더니 결국에는 보라색의 무엇인가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보라색의 무엇인가 이것이 lead to가 붙게 되면 일형식 동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뒤에는 결과를 쓰게 되고요. 창조물 첫 번째 합성 물질 염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합성 염료의 이름이 모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첫 합성 염료래요. 합성 염료가 되어지죠. 모브가 되어집니다. 이 단어 합성 염료, 그죠? 자, 펄킨의 발견이 무엇을 help가 유일하게 동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얘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썼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지만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어지는 유일한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펄킨의 발견이 어떻게 이 합성 염료 산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분사구문
무엇을 만들어줬냐면 활발한 색깔, 그죠? 되게 활발한, 되게 다양한 색깔들을 더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fford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분사구문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 형용사의 형태가 되어져 있죠. 이 합성 염료 때문에 우리 산업의 발달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발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되게 다양한 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것도 좀 저렴하게, affordable은 뭔가, 그죠?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돈이 좀 저렴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말라리아 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어쨌든 다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득이 됐던 글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찰스 프레딕 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19세기. CFW,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죠. 19세기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자, 그는 1825년 브루노라고 하는 링컨셔어에서 태어나요. 뭐 영국인가? 어쨌든 링컨셔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요. 5명의 아이들 중 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5명의 아이 중 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죠. 뭐 아이가 5명인데 5남매가 됐던 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제 자매가 4명이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의 아빠는요. 가족을 버립니다. abandon. 어떨 때? 그가 11살이었을 때 아빠가 가족들을 버려요. 얘가 11살이 되어졌을 때 아빠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을 어떤 상태로 놔두고 버리게 됐냐면 분사구문. 여기서 말하는 댐은 가족들이겠죠? 이게 군집명사 뭐 이런 거라고 해서 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놓게 되면 복수 형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쓰고 있고 리브라고 하는 친구 오형식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니까 가난한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떠나는데 이 가족들이 가족을 가난한 상태에 두고서 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의 엄마는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선택권이 거의 없었죠. 선택권이 거의 없었대. 무엇을 제외하고는 but이라고 하는 친구가 accept의 뜻이 있죠. 선택권이 없는 채로 이제 남겨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거를 제외하고 그러냐면 find the apprenticeship for him. 그를 위해서 어쨌든 수습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주긴 한 거예요. 프린트 샵에 있어서. 엄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선택지가 없었지만 내지는 only 이거를 제외한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얘를 제외한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고 어떤 선택지냐면 이제 그한테 이제 수습직을 찾아준 거예요. 인쇄소에서 수습직을 찾아주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 그러니까 찰스 프레딕 월스는 hate, 당연히 그 일을 싫어했겠죠. 수습소의 프린터 회사에 이 프린트 공장에 수습직이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얘는 좋아하지 않았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설득을 합니다. persuade 오형식으로 쓰게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고요. allow라고 하는 친구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죠.
그의 엄마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가 런던으로 옮기도록 해달라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프레드릭 걔고요. 영보이 프레드릭 월스. 그리고 여기의 힘도 앞에 있는 똑같은 힘입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요 allow에 따른 주어는 엄마가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는 엄마와의 관련성을 보셔야 되잖아요. 다른 상황이지. 그래서 이거는 힘셀프를 쓰지 않습니다. 런던으로 내가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엄마를 설득한 겁니다. 이유는 그죠? 스완 이거라고 하는 스완 앤 에드가라고 하는 곳에 고용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서거든요. 스완 앤 에드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얘네들 최근에 만들어진 리젠트 스트릿이라고 하는데 위치하고 있는 하버드셔리 남성 복점이에요. 남성 복점에 취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얘는 PP 형태의 분사로 쓰여졌죠. 자, 이거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요. 엄마한테 나 지금 스완 앤 에드가 여기에 남성 복점에 취직하고 싶어. 점에서 일을 하고 싶대. 이거 런던에 있죠? 그래서 나 여기로 가고 싶은 데를 설득을 한 겁니다. 이거 리젠트 스트릿에 있고요. 자, 거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에드가 여기겠죠? 스완은 에드가 거기에서 그에겐 주어졌습니다. 기브라고 하는 친구가 사형식이다 보니까 사형식의 수동태가 되어져도 목적어가 남을 수 있죠. DO가 기회가 주어져요. 어떻게? 그 직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얘는 직전 문장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직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한테 무엇을 주게 되냐면 gave 사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2개 쓰죠. 놀라운 기반을 주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이 직무를 가지고 일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할 기회 덕분에 얘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갖게 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perhaps 뒤에 equally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주어 동사라고 하는 친구가 바뀐 겁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우리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보어 자리 같은 경우 형용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친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에 보내주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되죠. visit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의 빈번한 방문. 어디? 얘는 런던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새로운 내셔널 갤러리에 방문을 자주자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중요했죠. 게다가 그거 스완 에드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생겼었나 보죠. 이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게 보니까 얘가 자주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대. 이런 상황이겠죠. 자, 월스의 지식.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역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엇을 통해 얻었냐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초상화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었던 겁니다. PP 형태. 얻었던 이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의 일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문해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초상화들이 있을 거잖아. 초상화를 관찰을 통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보여지는 그 의복, 커스튬, 의복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자신의 일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패션 같은 경우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패션 위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열리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내셔널 갤러리가 갓 생겼을 때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의복 관련된 박물관이 아예 따로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뭐 잘 돼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예술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하기에 또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실제로 느끼기도 했잖아요. 자, 찰스 르웰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의 저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사구문 중간에 끼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스코틀랜드의 부자 가족의 10명 중에 the eldest one,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나게 된 거죠. 찰스 르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질학의 원칙의 저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첫째입니다. 되죠? 자,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가족과 같이 햄프셔라고 하는 사우던 잉글랜드 남부 잉글랜드의 사우던 지역으로 이주를 가요. 그리고 웨얼, 관계부사 웨얼이고 여기서는 햄프셔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겠죠? 거기서 자연을 즐기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면 지금처럼 나방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네요. 여기에서 이사를 가죠. 가족과 다 같이 햄프셔로 이사를 갑니다. 남부 잉글랜드. 여기가 자연이 되게 좋았나 봐. 자연도 즐기고 나방도 수집하죠.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요. 그는 이 선생님,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도 했고요. 다만 실망을 하게 되죠. 그의 멘토, 교수님이겠죠? 프로페서 버클랜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성경학적 해석입니다. 지질학의 성경학적 해석에 실망을 하게 돼요. 공부는 했는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이사는 여기로 가놓고 옥스포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교수님 하에 교수님께 연구를 했지만 하에서 다만 실망을 하게 되죠. 해석 자체가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때 당시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 after earning his bachelor degree in classics 고전학이라는 것에서 그의 bachelor degree BA라고 하죠. 우리 이 학사학위를 얻고 난 이후에 러웰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실망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안 했겠지. 그래서 이제는 고전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법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했죠. 실제로 했어요. 추구를 했어. 그렇지만 그의 아이사이트, 시력이라고 하는 게 약해졌고요. 그리고 법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법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력이 문제로 시력이 나빠져서 법의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자, 비록 그는 어떻게 court to the bar, 그러니까 뭐 변호사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링컨 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1822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빠의 파이낸싱, 기금으로 아빠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는 뭐를 할 수 있었냐면 추구할 수 있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리학에 대한 사랑을 계속 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이제 어쨌든 부자 가족이었잖아. 걸라우가 오형식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 to 부정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Secretary of Geography Society in London, 런던의 지리학 사회에 있어서 거기에 어쨌든 뭐 비서관, 이 비서가 되었고요. 1823년 그리고 어떤 걸로서 일을 하게 됐냐면 President for 2 terms,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이라고 하는 건 여기 Geographical Society, 런던의 지리학 사회,
지질학 사회 협회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군사구문 널리 여행을 떠났고요. 널리 이제 돌아다녔고 군사구문 2번입니다. 그리고 지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멀리 다녔으니까 두 군데서 다 한 거예요. 나돈니 버돌소. 영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프랑스, 시칠리, 알프스, 그 다음에 카나리 아일랜드, 뭐 놀던 아메리카 이런 데까지 다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되게 복받은 사람이네요. 어쨌든 1822년에는 변호사로서의 근무는 하고 있었어. 변호사로 이 뭐 링컨 인이라고 하는 숙박업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일을 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아빠가 돈이 많았잖아. 아빠의 자금으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를 좋아했어? 자연을 좋아했고 그리고 지질학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말하자면은 이 지오그래피 지질학 협회의 세큐리터리 뭐라죠? UN 세큐리터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 총장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장도 하신 거죠. 회장도 역임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연구도 한 상황이다. 뭐 얘기입니다. 뭐 되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 자기가 좋아했던 걸 결국에는 하게 되네요. 뭐 부모님의 재력이든 뭐든 아무튼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강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반 벨트라미? 얘는 어디에 태어났냐면 1920년 6월 14일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어떤 가족에게 태어났냐면 의학에 헌신하는 가족에게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빠는 의사였고요. 엄마가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아이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네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나고요. 가족 자체가 의사 가족이네요. 의학에 전념하는 가족이었대. 아빠가 의사, 엄마가 간호사. 자, PP 형태의 분사구문입니다. 길러진, Catholic environment, 그러니까 카톨릭의 환경에서 이제 길러진, 양육이 되진 그는요, 성장을 합니다. 뭐에 가치를 두고 성장을 하게 되냐면 compassion, 연민이고요. justice, 정의, 이런 것에 가치를 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요. 특히나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 Jewish friends, 그의 유대인 친구들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로 얘가 성장을 하게 되죠. 얘가 주어 동사의 문장은 중간에 하나가 있고요. 앞뒤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두 개가 꾸며줍니다. 분사 구문, 뒤에도 분사 구문. 이렇게 앞뒤로 꾸며주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할 때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연민, 그 다음에 정의, 공감, 정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자란 환경이 보니까 카톨릭 환경이고 그리고 얘한테는 어떻게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친구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PP 형태 분사로 얘는 discrimination을 꾸며줍니다.
자,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듀어링 뒤에는 기간 명사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죠. 2차 대전 동안에 베르트램이라고 하는 애는 의학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프랑스의 레지스탕트라고 하죠. 그죠? 프랑스의 저항군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죠. 우리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살려두고 지금 이제 주어 동사를 바꾼 상황이죠. 원래는 he aided 뭐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차 대전 동안 또 성장을 한대. 세계 2차 대전 동안 의사가족이니까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저항군을 도와줍니다. 비밀스럽게 도와주죠. 1942년부터 그는 전령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고요. 뭔가를 전하는 역할을 했겠죠? 전령으로서의 일을 하고 의학적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도즈가 혼자 쓰여 있으면 people의 뜻이 되죠. 얘가 1942년에는 뭔가를 전달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의학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계속한 거죠. 자, 그는 또한 그의 삶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 개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피난처로 제공을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를 하죠.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지금 보다시피 그가 나중에 영광을 인정받았던 무엇으로서? 이 1984년에 예드 베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국가들 사이에 올바른 것을 한 사람으로 영광을 인정받은 행동. 그지? 이걸 뭐 honor for 뭐 이렇게 썼겠죠? 그 행동으로 인정받았던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반란적인 행동이었지만 이걸 할 때 유대인에게 집을 피난처로 제공해주죠.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큰 위험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이걸로 이 사람은 명예를 인정받은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인 거지. 그치? 이게 이후에는 영광의 명예로 인정받습니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난 이후에 자,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데디케이트는 전념하다, 헌신하다. 데디케이트 쓰고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니 himself 쓰고 to를 썼는데 to는 이때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하죠. 그래서 dedicate A to B, A를 B에 전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했다는 얘기죠. 무엇에? 건강 관련 복지 체계,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환경이 안 좋은 공동체에게 건강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 관련 접근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 무엇을 설립을 하게 됐냐면 시골의 지역, 남부 프랑스의 시골 지역에 클리닉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는 이때 돌아가십니다. 1991년에 11월 12일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산, 친절함과 용기에 대한 유산을 뒤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주제가 있긴 하네요. 그죠? 뭔가 도와주고 막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 후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낙후된 공동체에게 건강 접근법의 향상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다가 이 클리닉을 설립하게 되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친절함.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로 사람을 인정하죠. 그죠? 이 사람이 남겨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죠? 또 수업 들으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내용 정리 잘 하시면서 특히나 문법적인 거는 조금씩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